자, 볼게요. 이거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고요. 19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기존의 연력학 제1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열이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자발적으로라는 말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만의 표시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력학 제1법칙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대요. 첫 줄에 나와 있잖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열이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말 그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뭘 설명했냐면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미리 얘기합시다. 헷갈리게.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합시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써놓으세요, 어디가? 고립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고립계. 고립계는 완전 차단된 거,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런 고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이거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치면 무질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따 얘기할 거예요.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뭔가 바뀌어. 엔트로피가 바뀌는데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여 같은 말이지만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중요한 말은 고립계랑 그 다음에 총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근데 사실은 거의 증가입니다. 일정한 거는 좀 달라요. 거의 증가만 있어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면 봐봐요. 만약에 이따 얘기할 거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면 고립계가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일을 해준다거나 열을 넣어준다거나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고립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니네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요거는요. 이렇게 봐요.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변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 과정의 전과 후에서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예요. 똑같아야 돼. 그 얘기야. 양적으로 똑같아야 돼.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이야, 양. 연력학 제1법칙은 양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과정 전후에서 에너지의 흐르는 방향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그냥 양만 똑같으면 돼요. 이전의 양과 이후의 양만 똑같으면 돼요. 어디로 가든지 신경 안 써. 양만 똑같으면 돼요. 근데 이 법칙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은 서로 둘 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연력학 법칙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얘밖에 없었다고. 얘밖에 없는데 지금 읽은 거 다시 보세요. 열이 가만히 뒀을 때 자기가 알아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더라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없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을 섞어놨더니 이게 열이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못 본 겁니다. 이제 보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섞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이게 여기에 열이 일로 간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면 가능해.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건 자발적으로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1법칙은 양, 2법칙은 방향,
처음에 1법칙밖에 없었어요. 연락과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거야.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맞다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 그래서 난감했던 거야. 왜냐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흘러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총량은 똑같은데 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안 가지? 1850년 클라우지우스는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것 같은 자발적 현상을 새로운 법칙 제안했고요.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게 요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수업을 거꾸로 가는 거야. 요거를 최종적으로는 정해 놓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얘를 2법칙이라고 하고 얘를 1법칙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1850년에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실험은 1865년에 실험을 한 거야.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하였다. 이걸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 법칙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볼게요. 그가 제안한 엔트로피 S를 현대기로 나타내면 어떤 개의 열의 양을 절대온도로 나눈 값이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엔트로피는 현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떤 개의 열의 양을 절대온도 T로 나눈 값이다.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분모예요? T가 분모죠? T분의 Q예요. 그럼 T분의 Q라고 하는 게 뭐냐? 절대 온도로 개 열의 양을 나눈 거잖아. 그래서 자 봐봐. 요거 이따가 문제 뒤에 3번 풀 때 잘 써먹어야 돼요. 핵심 중에 하나야. 표시해놔. 3번 문항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S는 T분의 Q예요. 자, 그림 1과 같이 온도가 T1으로 이루어진 제1개, 그 다음에 저온 T2 물질 이루어진 제2를 제2를 접촉시켰을 때 자발적 이동한 열의 양을 Q라고 하자. 보세요. 되게 쉬운 거야.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봐봐. 이쪽이 고온 물체 T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빨간색 표시한 겁니다. 얘는 T2예요.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거를 붙이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 따로 이거 따로예요. 근데 접촉을 시키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립계가 되는 거야. 이게 고립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의 고립계였는데 접촉을 시키면 이제 요거 하나가 고립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 Q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거지.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로 갈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됐잖아. 그치? 요거 문제를 봐. 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빨간색으로 볼 때는 이때 사라진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T1분의 Q인데, T1분의 Q지만 뺏겼죠?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T2분의 Q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흰색 고립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면 숫자를 넣어봐요. 되게 쉬워. 얘가 만약에 100도다. 물론 끓겠지만 그냥 편의는 100도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50도다. 넣어봐. 그 Q는 그냥 Q. Q는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럼 봐요. 얘는 100분의 마이너스 Q예요.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50분의 Q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100으로 나눠주면 곱해주면 2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Q예요. Q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0보다 커요. 선생님 아닌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해봐. 51하고 50을 넣어봐요. 똑같아요? 얘를 50.01을 넣고 얘는 50 해봐. 똑같아. 어쨌든 얘가 크면 분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계산했더니 0인 경우도 있겠죠? 0인 경우가 뭐죠? 변화가 없는 거야. 똑같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보셔라.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0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0과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이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증을 한 거야. 클라우지우스가 1865년에 이렇게 입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 이거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 우리가 있는 거야. 그림 바로 밑에 보세요. 따라서 열 이동에 따른 두 물체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T1분의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T2분의 Q를 더하는 값이 되며 언제나 T1이 T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자발적인 과정이었죠? 이를 확정하게 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고요. 예를 들면 수조의 잉크방울을 떨어뜨리죠.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쫙 퍼지는 거 알 거 아니냐? 쫙 퍼진다는 이야기는 자발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한 곳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자발적이고요. 결국 엔트로피 증가는 훨씬 더 무질서한 거지. 그래서 요 얘기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무질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질서하느냐. 니네요 책상 같은 거 아침에 그래도 줄 맞춰놓으면 깨끗하거든요. 근데 니네가 안 준다면 어떻게 돼요?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니네가 흐트리기 때문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니네 한번 뭐라고 알려드립니다. 엔트로피 제로라는 말은 뭘까요? 엔트로피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똑같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 그게 빅뱅이죠. 이 세상에서 무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엔트로피 제로 아니야?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제로일 수가 없어요. 왜냐? 시작했으니까.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이거는 가장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제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자, 중요한 거 보세요. 물질의 상이 변하는 상변화 과정을 통해, 이거 어렵게 보지 마. 물질의 상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고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상이 변한 상변화 과정, 액체가 기체로, 액체가 고체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이런 거, 이런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로 갑시다.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무질서하죠? 기체가 제일 무질서해요. 가장 정돈된 건 뭐지? 고체. 그러니까 얘는 멈춰 있고 흐르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셋 중에 엔트로피가 제일 큰 거는 이게 엔트로피가 제일 커요. 그리고 얘가 제일 낮아. 셋 중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얘가 가장 정신없고 얘가 그래도 정돈됐으니 엔트로피는 방향이 요렇게인 겁니다. 얘가 더 크고요. 얘는 얘보다 작고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 물질의 엔트로피는 액체가 고체일 때보다 엔트로피가 크죠.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자, 지금 잘 봐.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현상은요. 그러면 이거는 기체니까 수증기고 이게 물이고 이게 얼음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의 어느 현상이에요? 개와 외계를 합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래요. 이상한 거 못 느끼겠냐? 누가 엔트로피가 크죠? 액체가 더 커요. 근데 어느 현상은 뭐에서 뭘로 되는 거지? 물이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헷갈리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읽은 것 중에 단서가 있잖아. 이거는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현상이라고 하는 건 고립계가 아니에요. 얘는 개가 있고요. 개 바깥이 있다고. 바깥계가 있는 거야. 이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얘는 고립계가 아닌 겁니다. 맞아 읽어볼게요.
개와 외계라는 전체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다.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면 무질서한 정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개에서는 안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물질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어서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물질의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개라면 얘는 플러스가 3개예요. 5개 빼고. 그러니까 퉁치면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어느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부의 개만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은 겁니다. 자발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되려면 외부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일종의 냉동고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변화의 총합은 양수가 되어 결국 작을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1877년 볼츠만은요,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엔트로피가 분자나 원자 미시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디우스는 미시 관점까지는 안 갔거든요. 1877년 볼츠만이 왜? 그렇다면 분자 원자 단위까지 내가 어디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지. 그래서 이해하게 해줬대요. 볼츠만에 따르면 미시적 엔트로피는 어떤 게 분자나 원자가 취하는 미시의 상태의 경우의 수로 결정된다. 이게 차이예요. 여기 이거는 다 클라우디우스 얘기잖아. 근데 앞만 봐도 경우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봐요. 여기 분자가 있어요. 얘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분자가 있는데 여기로밖에 못 가요. 둘 중에 어느 게 얼음일 것 같아요? 이게 얼음이에요. 이게 물이고. 그래서 여기 볼츠만이 얘기한 건 분자나 원자 단위에서는 그 엔트로피가 뭐냐?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물은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 거고 얼음은 적고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건 수증기죠. 그래서 엔트로피 연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상태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약해서 비례하게 되지만 볼츠만이 나 그냥 클라우디우스랑 똑같이 합쳐야겠다. 엔트로피 일치시켜야겠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를 넣어서 둘을 일치시켰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둡시다. 미시적인 상태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지게 되고요. 수조에 뭐 잉크방울 떨구면 잉크가 퍼져나온 얘 아까 써먹었는데 어디로 잉크방울이 갈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걸로 가는 게 잉크방울이 퍼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잉크 분자가 조그만 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가 낮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엔트로피 제로인 상황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져 물리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은 자발적이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오늘 3번하고 끝낼 건데 3번을 보세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3번을 보세요. 3번은 이쪽에 지우고 할게요. 연력학 2법칙, 1법칙 다 적어놨죠? 3번이 사실은 헷갈리긴 해. 근데 잘 고치고 보면 나오긴 해요. 보세요. 오른쪽 그림 A와 B는 물질 A와 B의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럼 볼게요. 그려보고 봐. 이게 A잖아요. A는 이게 온도예요. 이건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고체, 이쪽은 액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당연해. 뭐 끓이면 수증기 되겠지? 더 나오면 기체가 되겠죠? 근데 B에 있는 이 그래프는 B는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고체고요. 이게 액체인데 둘 다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맞지만 뭐가 다르냐?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의 고체와 액체를 보면 선에 해당하는 온도 기압은 액체, 고체가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고체, 액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이 1기압이라고 치면 이 1기압에 몇 도가 있겠죠? 그 온도에서 1기압에서의 몇 도는 고체, 액체가 같이 있대요.
이게 근데 물질마다 달라. 왼쪽 오른쪽 잘 보세요. 이제 잘 봐. 이때 선의 기울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선의 기울기는 A든 B든 선의 기울기는 상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를 그때 부피 변화값으로 나눈 것임이 밝혀져 있다. 자, 이거 분명한 뭐죠? 기울기는 등등등이다 하면 기울기를 만약에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가 뭐예요? 부피 변화값이에요. 부피 변화값이야. 그리고 요거 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엔트로피 변화 이거잖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변화하는 것과 엔트로피 변화하는 거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 물어보는 게 기울기인데 계속 읽어볼게요. 물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의 단위 질량당 부피보다 작대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물 같은 경우는요. 물의 부피는 얼음의 부피보다 작아요? 커요? 또 있잖아. 물의 부피는 얼음의 부피보다 작다예요. 활용하는 거야. 이따가 에탄올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 상태를 존재할 때 부피가 크다. 그러니까 물은 이런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에탄올은 액체가 더 크대요. 이거는 고체, 이거는 액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잘 보세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엔트로피가 늘어요, 줄어요?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엔트로피가 늘어요. 늘죠? 왜 늘죠? 당연한 얘기잖아. 이쪽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자, 물은요. 물이 얼음에서 물이 되면 부피는 줄어요, 늘어요?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부피가 이게 보시면 관계없어. 이걸 100이라고 놓으면 얘는 80이에요. 그럼 100이 80 됐잖아? 이거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알코올은, 에탄올은요? 에탄올은 고체가 더 작지? 그러면 에탄올에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얘는 부피가 플러스죠. 자, A가 물이에요? B가 물이에요? 나와 있잖아. 기울기입니다. 물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엔트로피 변화는 플러스야,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고체가 액체니까 이 물은 플러스인데,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니까 음수고.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물질이라고. 그래서 1번을 봐요. A와 B 중에 만약에 하나가 물이라면 B가 물인 겁니다. 꼭 둘 중에 하나가 물이 되어야 한다면 B가 물이에요. 확인됐죠? 자, 2번. A는 B와 달리 같은 기와 온도가 올라가고 상변할 때 물질 자체의 물질수가 증가한다. 이거 봐봐요. 지금 전부 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A나 B나 다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물질 소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가 틀려요? 모두 돼요. A와 B는 둘 다야. 3번 A와 달리 B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이유는 뭐죠?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작으니까. 이게 뒤에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뭐 나와? 어떤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작아짐. 이거 뭐 얘기예요? 어떤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작아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경우의 수가 작아진대요. 경우의 수가 작아지면 엔트로피가 증가야 감소야? 감소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치?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엔트로피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선택지 3번은요 엉터리 얘기 막 뒤죽박죽 하는 거야.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얘가 엔트로피가 커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액체일 때 작아진다? 이상한 거야. 3번은 말도 안 돼요. 4번 B의 물질 B가 고체로 존재할 때, 그래, B가 고체로 존재할 때, 얼음이죠? 얼음으로 존재할 때 온도가 더 높은 대기로부터 물질 B로 열이 이동한다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겠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틀린 이유 어이없어. 틀린 이유 어이없습니다. 더 높은 대기로부터 물질 B로 열이 이동해. 다층이라.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왜? 제1법칙은 뭐지? 양만 보존되면 돼요. 거기에 로부터 어디로 열이 이동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건 2법칙으로 설명을 또 해야 돼요. 1법칙은 웬만하면 설명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은요 뒤집어 툭 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제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선이 직선인 이유는요, 기울기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직선이란 이야기는 이거 그냥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등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거예요, 이겁니다. 기울기가 어떤 걸로 표현 가능하느냐? 자, 이제 뭘 끌어오냐면 이거를 끌어와요. 요거를 끌어와. 요거를 끌어와. 끌어오도록 하자고. 엔트로피가 뭐분의 뭐라 그랬죠? 온도분의 열이랍니다. 그러면 쏘나? 온도분의 열의 양.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분모 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도를 어떻게 걸고 싶어? 온도 곱해요. 여기에 온도 곱해요. 그럼 위에 사라지죠? 부피 변화값 곱하기 온도가 뭐예요? 열의 양의 변화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 상변화에 따른 열 출입량. 열 출입량이 열의 양 변화 아니에요? 열 출입량을 부피 변화 온도이고, 부피 변화와 온도이고. 그냥 선택지 5번은요, 보기에 알려진 기울기 얘기랑 아까 이야기했던 엔트로피의 기본 정의랑 합친 것 뿐입니다. 그거 5번은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헷갈리고 이거를 여기 넣을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더군다나 1번, 2번, 3번, 4번은 아예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물이 A냐 B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엔트로피 기본 법칙이랑 얘를 합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5번이에요. 사고 실험이란 이거 내가 니네 시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 가상활동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사실은 머릿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사고 실험이란 실제로 수행하기 힘든 실험의 결과를 생각만으로 이끄는 실험을 말한다. 그럼 왜 생각만으로 이끌어내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맥스웰 도깨비 실험도 가상 실험, 사고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그게 실제 기술로 구현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깨비 어디서 잡아와요? 잡아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만으로 했던 건데,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가 맥스웰의 도깨비이다. 이거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맥스웰의 데몬이라고 돼 있더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 도깨비라고 해요. 데몬, 도깨비, 느낌은 좀 다르지만.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은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1871년에 한 사고 실험이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맥스웰이 먼저예요? 볼츠만이 먼저예요? 일단 연도 나와 있잖아. 맥스웰 도깨비 실험이 먼저예요? 볼츠만 주장이 먼저예요? 당연히 맥스웰이죠? 6년 빠르지? 근데 이거 니네 문제 몇 번을 보냐면 어디 보자. 어디 있는데 먼저 2번에 3번을 잠깐 봐봐. 맞아요? 틀려요? 미시적 관점의 엔트로피 개념은 맥스웰 도깨비 실험 후에 도입되었다. 맞죠? 어떻게 해요? 볼츠만이 1877년이고 맥스웰은 1871년이고. 근데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분명히 가에서의 볼츠만은 1877년이고요. 나에서의 맥스웰 실험은 1871년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미시적 세계 엔트로피 개념을 정립을 했잖아. 근데 니네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요, 이게 가지.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빠져요? 이걸 먼저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분명히 여기 연도가 써 있는데 얘가 가고 먼저 나왔지, 그 다음 이게 나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이게 먼저지 하고 문제 2번에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사회문화 1강 할 때 얘기했을 거야.
기억나요? 브랜드 쓰던 거. 브랜드 쓰다나의 조건이 몇 개였죠? 시험범위잖아요. 브랜드 쓰다나의 조건이 모르겠어요. 사회문화 1강 2번째 장의 후반부에 나와요. 쪽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120 몇 쪽인가? 114쪽이요? 거기 누구와 누구 거라고 나오지? 아서와 킬러인가? 아서와 킬러인가? 아쿠아 킬러. 아까와 킬러 조건 몇 개 나오죠? 2개. 2개. 근데 거기에 첫째, 이거 물어봤을 거야.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게 중요하지?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둘 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지. 근데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고? 무심코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고. 무심코 이게 먼저인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에 대비하는 입장이라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노리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시 우리 232쪽. 그러니까 볼츠만이 하기 전에 맥스웰이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 실험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맥스웰이요, 좀 억지 부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최대한 억지를 부렸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게 가능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억지를 부렸더니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더라.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처음 다시 고민해봐야 되고, 극단적으로 억지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배되지 않으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실험 하는 거야. 억지예요. 도깨비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를 최대한 부려봤더니 그래도 연력학 제2법칙은 통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츠만이 괜찮은데? 그러고 1877년에 확고하게 이야기한 거죠. 읽어볼게요. 다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서로 접촉해 있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같은 온도를 갖는 두 물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온도를 갖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보세요. 쫙 설명할 테니까 봐. 이런 개가 있는데 분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개 1, 이쪽은 개 2.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온이고 저온이면 T1분의 10 뺏겼고요. 온도, 얘가 T2, 저온이라고 칩시다. 이게 고온, 저온, 예를 들어서 90도, 50도. 접촉했을 때 원래 별개한테 접촉하면은 여기 있는 열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당연히 0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왜?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분모가 작잖아. 나한테 온도가 많으니까. 얘가 분모가 크고 분모가 작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근데 똑같은 Q고. 0보다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0과 같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온도가 같다는 얘기잖아. 똑같으니까겠죠? T1은 T2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엔트로피가 제로예요. 그럼 뭐예요? 이동이 없다는 얘기야. 고정입니다. 고정. 자, 이런 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개 1이 있고요. 개 2가 있는데 둘의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여기에 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도 분자가 있어. 똑같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에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가 3지층 들고 있다고 쳐. 웃읍시다. 도깨비예요. 그리고 이쪽 개와 이쪽 개 사이에 도깨비가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서 여닫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여닫느냐? 왼쪽 개를 봤더니 어떤 분자는 느려요. 어떤 건 빨라요. 어떤 건 느리고요. 어떤 건 되게 빨라요. 느리고 빠르고 빠르고 느리고 되게 느리고 되게 빠르고 이렇게 있다고 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그냥 온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빠른 거, 느린 거, 되게 느린 거, 완전 느린 거, 엄청 빠른 거, 보통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자, 있다고 쳤을 때 얘가 보고 이거 빠른 분자가 여기 가까이 왔더니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요. 이 자리에 되게 빠르게 생기겠죠? 그리고 문을 닫아. 문을 닫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도깨비가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도깨비가 관찰을 하고 빠른 놈이 가까이 오면 문 가까이 오면 홀랑 넘기고 다시 문을 닫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다 느린 분들만 있을 것이고 다 느려요. 몇 개만 할게요. 이쪽은 다 빨라요. 다 엄청 빨라요. 근데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분자의 속도가 빠른 게 곧 뭐죠? 이게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얘는 온도 상승이에요. 얘는 온도 하락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둘의 온도가 똑같았는데 도깨비가 생긴 다음에 얘는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가정하는 거야. 이런 이상한 도깨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진짜 그럴까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했던 얘기 나오는 거야. 맥스웰은 그림 이와 같이 동일한 온도의 기체로 차있고 서로 앞에 있는 A와 B 두 방을 상상했다. 상상입니다. 저건 도깨비가 두 방의 분자들을 보면서 분문을 지키고 있다. 표시 한번 할게요. 보면서 표시해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보다 빠른 큰 분자가 A방 문 쪽으로 오면 도깨비는 문을 열어서 B방으로 넘어가게 한다. 여기도 한번 표시해볼까요? 열어. 그 다음에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서 그 다음에 열어. 그 다음에 넘어가게 한다. 같은 방식으로 B방에서는 느린 문자를 A방으로 이동시킨다. 여기도 주시면 좋겠죠? 이동시킨다. 이따 더 써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B방의 기체 분자의 통속력 증가해서 A방보다 커지게 되고요. 온도란 곧 분자의 운동 정도를 의미하므로 평균 분자 속력이 빠르고 느림은 온도의 높고 낮은 속력이 취한다. 따라서 A방은 온도가 낮아지고요. B방은 높아진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과 위배되지 않죠. 왜? 양은 그대로야. 분자의 이동을 했지 밖으로 나간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법칙은 위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난감했던 겁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런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상하게 조건을 걸었는데 요거조차도 어쨌든 간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칠판에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지웠네? 여기 있었는데? 어디 지웠지? 힌트는요, 고립기예요. 지금 이쪽에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에서의 고립계가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이 방만 고립계냐, 도깨비까지 쳐야 되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맥스웰의 사고 실험에서 얘를 빼고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봐봐요. 이게 고립계예요. 이게 개야. 이제 아까 줄친 거 다시 봐봐. 도깨비가 뭐 했죠? 처음에 닫죠? 그 다음에 뭐 했지? 열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게 했지? 또 뭐 했죠?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이 도깨비는요 되게 바빠요. 관찰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넘어가게도 해야 돼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바빠. 지금 여기 도깨비 웃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정신없습니다. 분자가 엄청 많잖아. 왔다 갔다 하면 홀랑 넘겨주고 막아야 되고 또 넘겨주고 막아야 되고 되게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얘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했잖아요. 이 방만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한 게 맞아요. 자발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감소한 게 맞는데 얼마큼 감소했느냐? 편의상 마이너스 3개만 감소했다고 칠게요. 근데 도깨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얼마큼 했느냐? 관찰도 했죠. 문도 열어줘야 되죠. 이동도 시켜줘야 되죠. 넘어가게 해야 되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까 복습할 때 잠깐 얘기했던 어느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이 되는 거야. 여기만 고립계를 보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얘까지 고립계로 넣으면 이제 말이 돼요. 읽어볼게요. 어떤 얘기 나오는 거야. 그가 기술한 도깨비가 연력학 제2법칙을 깰 수 있는가? 몇몇 물리학자들은 심도 있는 분석 끝에 연력학 제2법칙을 깨지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물리학적 분석이 지금 도깨비가 분자를 분류하면서 감선 엔트로피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A와 B 사이 온도차로 생긴 에너지보다요. 분자의 속력을 측정 기체 분자 선택적 A, B 사이 분을 통과하기 만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위의 물음에 대한 유명한 답변은 1929년이 되어서야 레오 실라드가 제안을 했습니다. 꽤 걸렸죠? 1871년인데 1929년이면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이때는 그게 되게 난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까 설명 가능한 거지. 그 후에는 레온 브릴루생이 했다. 실라드가 지적하기를 실제 세계에서 맥스웰의 도깨비는 분자 속력 측정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고요. 도깨비가 정보 수집한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였다. 연료법 제2법칙은 고립계 총 엔트로피 증가에만 진술한다. 도깨비는 중요한 점 나오지 기체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 게르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있는 기체와 상호작용하니까 하나의 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와 도깨비는 함께 포함하는 개의 엔트로피를 고려해야 한다. 도깨비에 의한 에너지 추출은 도깨비 엔트로피 증가를 낳고 이게 줄어든 엔트로피보다 큰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 도깨비가 플래시 빛을 사용하여 분자 위치를 파악한다면 플래시 건전지는 낮은 엔트로피를 가진 장치가 되고요. 건전지에서 화학적 이런 엔트로피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틀리지 않죠? 근데 이거 거기 마지막에 그 플래시 왜 나왔냐면요. 찾아보니까 그 맥스웰은 이 실험을 사고 실험을 했잖아요. 가상으로. 가상 사고 실험이에요. 언제요? 1871년에. 그래서 1929년에 실라드가 대답을 냈는데 그 과학자들이 요거를 구현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2007년에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드디어 이 도깨비를 만들어냈어요. 진짜 도깨비가 아니라 얘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진짜 실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얘가 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니네 책에 있는 그 플래시 얘기예요. 실제로는 레이저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니네한테 좀 이해를 도우려고 플래시를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었다고 해요. 크게 보면 결국 엔트로피는 증가한 걸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왜 맞죠? 제2법칙. 이 법칙이긴 한데 그럼 나이는 이 법칙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많은 이법칙 확인하는 시험. 확인이기도 한데 실제 현상은 또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도깨비 실험은 가상이에요. 근데 약간 애매한 거는요. 나의 후반부에 가령 뭐 이런 거 있어서 이거 진짜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본문만 보면은 진짜라고 판단하면 여지는 별로 없죠.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린 말고는 1번의 답이에요. 2번은 뭐가 틀려요? 나는 나의 설명된 개념 하나를 점검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설명된 개념 중에 하나를 최대한 입증하려는 노력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치? 내가 억지를 부려볼게. 니네가 한번 풀어봐. 이게 웹소의 생각이었으니까. 3번. 되게 쉬워요. 어이없어. 요새 이런 거 안 나와.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가는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을 통시적 관점으로. 나는 굳이 하자면 공이에요? 통이에요? 나. 통일. 나도 통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맥스웰은 1871년. 실라드가 1929년. 그럼 뭐 통으로 볼 수 있지. 요새 이런 거 안 나와. 4번 가나모드 과학자들의 직접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그 전개. 직접적인 논쟁이라면 서로 막 치고 싸워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돼요. 5번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이거 너무 쉬운데 가에는 없죠. 그래서 틀려요. 나에는 있습니다.
한 문단에 있죠? 하나, 둘, 셋. 맥셀은 옳은가? 깰 수 있는가? 있으니까요. 2번. 이거 좀 중요해. 쉽지만 중요해. 잘 보세요. 가나의 명을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클라우디우스와 볼츠만 엔트로피 단수로 같다. 이거 아까 복습할 때 얘기했잖아. 그럼 일치시켰다는 얘기 있단 말이에요. 2번은 왜 틀리죠? 전에서 그거는 열거되는 것은 연락하기 법칙을 위배할 리가 없지. 대신 위배할 리가 없는데 1법칙은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서 2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려요. 1법칙은 맞아요. 저원에서 고온을 열이 흘러도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어떤 형태든 보존돼요. 미시적 관점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상변화시 물질 자체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거 있죠? 가에 있던 거예요. 신라들은 도깨비의 기체 분류 작업이 연력학 제2번 위배되지 않는 걸 보았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확정 그렇게 된 거니까요. 자, 됐고 3번 했고요. 4번 잘 보세요. 니네가 잘 이해했으면 이거는 쉽게 풀 겁니다. 보세요. 도깨비와 두 방을 하나의 개로 생각하면 이 방은 이 개는 고립개 되겠죠? 이게 고립개야. 근데 고립개에서의 핵심은요. 이 도깨비와 이 방이 뭘 해야 돼요?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 개를 묶을 수 있는 거야. 2번 니은 기억 맞아요. 니은 도깨비의 존재는 상상만으로 실험의 결과 이끌어내서 사고실을 구하는 설정이다. 이거 니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상상만으로 실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 왜 하냐? 상상만으로 실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사고 실험인 거죠. 니네 사고 실험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니네 나눠준 거 빼고 누구였지? 아르키메데스인가? 큰 거 2개만 주면 지구 들 수 있다고 그랬어. 맞나? 아르키메데스? 비슷한 아닌 것 같은데. 뭐랑 뭐만 있으면 지구도 들 수 있다고 그랬어. 누가? 뭐라 그랬지? 소크라테스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엄청 긴 막대기랑 엄청 튼튼한 받침점만 주면 지구도 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불가능이야. 지구를 들 만한 받침점도 없고요. 지구를 들 만한 지렛대도 없고. 하지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가능한 거지. 상상만으로 가능한 거. 이해는 틀렸고. 도깨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량이 묶어. 도깨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량 하나 묶고요. 기체가 분류됨으로써 방금 기체 엔트로피 감소량 이것도 묶으면 되죠. 어느 게 커요? 증가량이 크죠? 틀렸죠? 이게 틀려요. 리을. 도깨비의 행위를 말미암아 이렇게 제일 위배는 일어난다. 그럴 리가요. 제1법칙은요, 위배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답은 몇 번? 1번. 기억만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각자 풀어요.